1 테스트 풀이해 볼게요. 일단 2번 문제. 4.2를 분수로 고치면 준호 4.2는 뭐하고 같겠어? 10분의 42고 2.6은 10분의 26이죠. 이걸 두 개 곱하면 분모는 100되고 42하고 26 곱하면 얼마 될까요? 6, 22, 6, 4, 24면 25, 2, 4, 2, 4, 8, 2, 9, 1092 되겠네. 그럼 100분의 1092이니까 소수로는 100 나누니까 두 칸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얼마? 10.9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1m 무게가 12.5kg이래요. 그럼 0.8m의 무게는 어떻게? 12.5 곱하기 0.8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일단 125 곱하기 8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8, 5, 40, 8이 16 하면은 16 더하면 20 되죠. 2, 0. 8, 1은 8 하면은 1000 됩니다. 근데 소수점이 여기에 한 자리고 여기에 한 자리잖아. 그러면 두 칸 당겨서 소수점 여기 찍히니까 10kg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125 곱하기 8 하면 1000대요. 다음 4번에 지금 35,625 곱하기 8 하니까 28만 5천이야. 근데 지금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답에서 네 칸만큼 당겨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당기니까 여기에 소수점이 찍혀요. 그러면 지울 수 있는 0은 몇 개입니까? 3개 지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자, 좀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3단원, 4단원 복습하고 단원 테스트 칠 겁니다. 3단원부터 쳐보세요. 3단원이 오겠죠? 3단원이 뭐냐 하면은 합동과 대칭입니다. 합동과 대칭. 자, 첫 번째. 하면서 필기할 거 있으면 하면 돼요. 자, 도형의 합동은 일단 여기에 줄 쳐보세요. 안 쳐진 사람은. 모양하고 크기가 완전히 똑같아서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우리가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폭이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우리가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하고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지금 돌려서 뒤집으면 우리가 딱 포개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합동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절반으로 접으면 합동인 도형 두 개가 생기겠죠. 근데 거기에 또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합동인 도형이 또 두 개가 더 생겨요. 그죠? 그래서 합동인 도형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찾아보려고 할 때 일단 가하고 폭이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건 뭐 있을까요? 라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합동인 도형을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폭이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우리가 합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선을 따라서 잘랐을 때 합동이 되는 것은 당연히 두 번째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합동에 대해서 배웠었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합동인 도형의 성질은 우리가 폭이었을 때 겹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응점. 그리고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그리고 겹치는 각을 우리가 대응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점, 그 다음에 대응변,
요 변하고 요 변이 대응변이겠죠. 그죠? 겹쳐지니까. 대응변.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여긴 요 각이 대응각이에요. 그죠? 대응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 다음 합동인 두 도형에서 첫 번째로 대응변의 길이는 어떻다? 서로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3cm면 여기 있는 요 길이도 3cm가 되어야 돼요. 대응하는 변은. 그 다음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똑같습니다. 대응하는 각. 요게 예를 들어서 40도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각도 대응각은 똑같이 40도가 돼야 돼. 그죠? 여기도 두 개 줄치세요.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1번에 폭이었을 때 기역하고 겹쳐지는 점은 뭘까요? 점 미음이겠죠? 네, 점 미음. 그래서 기역의 대응점은 점 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기역 미음하고 겹쳐지는 변은 여기 미음 비읍이라고 해야 되겠죠. 변 미음 비읍. 그 다음 그래서 기역 미음의 대응변은 변 미음 비읍입니다. 그 다음 폭이었을 때 기역 니은 디귿과 기역 니은 디귿 요가 가고 서로 겹쳐지는 각은 미음 비읍 시읒이겠죠. 미음 비읍 시읒. 그래서 대응각이 각 미음 비읍 시읒이 대응각이에요. 그죠? 그다음 밑에 자 여기에서 대응변의 길이는 아까 서로 같다.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선대칭 도형이었어요. 선대칭 도형. 자, 선대칭 도형은 뭐냐면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겹쳐지는 도형이에요. 그죠? 우리 종이 접기 할 때 반 접으면 딱 똑같이 포개지도록 접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가 어? 그렇죠. 삐뚤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대칭축을 따라서 접었을 때 두 도형이 딱 포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은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에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은 나 있고 다도 있겠죠. 그죠? 네, 이런 도형들은 겹쳤을 때 우리가 포개어지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래서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고 그 직선을 준호 뭐라고 한다? 대칭축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치읓을 대칭축으로 해서 접었을 때 점 디귿의 대응점은 어느 구에서요? 점 리을이겠죠. 그 다음 미음 디귿의 대응변은 미음 리을이 되겠죠. 변 미음 리을. 그리고 기역 미음 디귿의 대응각 기역 미음 디귿의 요 대응각은 각 비읍 미음 리을 이렇게 되겠죠. 비읍 미음 리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선대칭 도형 그리기 에서 일단 성질은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 했습니다. 이거는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 또 이 선대칭 도형에서 선부는 대칭축하고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거리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이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3칸만큼이면 이것도 3칸만큼 가서 여기에 점을 찍어요. 여기 2칸이잖아? 여기 2칸만큼 가서 점을 찍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죠? 네. 그 다음, 이제 1번에 선대칭 도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 일단 니은 디귿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cm잖아? 그럼 대응변의 길이인 미음 리을도 똑같이 4cm겠죠, 그죠?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비읍, 니은 디귿 비읍의 요 각도가 90도죠. 여기 90도니까 대응하는 각, 미음 리을 비읍도 똑같이 90도가 되어서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자, 대응점끼리 이은성분. 여기 니은하고 미음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대칭축하고 만나는 각도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돼요.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루는 각은 9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대응점을 한번 찍어서 선대칭 도형을 한번 그려봐봐요. 선대칭 도형. 자, 그러면 니은은 대응점이 여기 있는 거고 디귿은 대응점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고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선대칭 도형이 완성된 겁니다. 그죠?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이제 시간에 자대고 연결해야 돼. 점대칭 도형. 자, 점대칭 도형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 회전시켰을 때 처음에 도형하고 완전히 겹쳐지면 이 도형을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대칭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대칭 도형은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180도 이렇게 돌려요. 회전시켜. 그랬을 때 처음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80도 돌렸을 때 처음하고 똑같아지는 거는 가나 다라 중에 어떤 거 있겠어? 나도 있고 라도 있겠죠. 그죠? 요거 두 개는 180도 회전시키면 똑같아지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고 그 점을 우리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 디귿의 대응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180도 회전시키면 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점 비읍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이쪽에 있는 리을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요 각의 대응각은 요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 미음, 비읍, 기역 요게 대응각이 됩니다. 자, 여기 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대칭 도형의 성질과 그리기. 자, 역시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점대칭 도형도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방법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칸을 살렸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의 대응점은 요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점을 찍어요. 그죠? 그럼 요거의 대응점은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아래쪽으로 한 칸, 두 칸 가야 되니까 역시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와서 여기에 대응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서로 대응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의 대응점은 한 칸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두 칸 가야 되니까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두 칸 가서 여기 대응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점대칭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읗, 피읍의 길이는 몇 cm예요, 우리? 5cm. 하나, 둘, 셋, 넷, 다섯, 5cm고. 그럼 대응변이 리을 디귿도
똑같이 5cm. 그래서 길이가 같고. 니은, 디귿, 리을이 90도잖아? 그럼 대응각, 미음, 비읍, 기읍도 똑같이 90도로서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대칭 도형을 한번 그려보면, 니은점의 대응점은,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 둘, 내려왔잖아?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가고, 하나, 둘 내려와서 여기에 대응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의 대응점은 하나, 둘, 셋, 넷 가고 한 칸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간 다음에 한 칸 올라가서 여기에 대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기역하고 또 요거 연결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됐다? 점대칭도 180도 회전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3단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은 뭐였습니까? 소수의 곱셈이었습니다. 자, 소수의 곱셈은 첫 번째 4단원 한번 펴보세요. 자, 0.2 곱하기 4를 할 때 덧셈으로서 0.2를 4번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0.2는 0.1이 2개 있는 거니까 그 2개가 4번 곱해져서 결국엔 0.1이 8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고, 아니면 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죠? 0.2 곱하기 4는 10분의 2 곱하기 4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1보다 큰 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덧셈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3.1은 0.1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31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1에다가 5를 곱하는 거는 31개가 5개 있으니까, 즉 0.1에 155개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은 소수점 한 자리만큼 찍고 15.5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역시 아까처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소수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음 자연수하고 우리가 소수를 곱할 때 첫 번째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5 곱하기 0.7, 그 다음에 5 곱하기 10분의 7 해가지고 소수로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35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로 3.5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수 곱셈으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주로 이제 한다고 했어요. 5 곱하기 0.7이니까 그냥 5 곱하기 7만 생각을 해요. 5 곱하기 7이 얼마다? 35예요. 그죠? 35니까 10분의 1배를 하면 10분의 1배를 하면 0.7이 됩니다. 0.7. 그러면 35도 10분의 1배를 하니까 3.5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수점 한 자리잖아? 그럼 답에도 소수점 한 자리만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지? 넘어가서 1보다 큰 소수하고 곱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분수로 계산을 하거나 아까처럼 어떻게? 그냥 자연수 곱셈을 생각하면 4 곱하기 12가 48이잖아. 그죠? 근데 1.2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 한 자리니까 그 답에도 소수점 한 자리만큼 당겨서 4.8 이렇게 해줬으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도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거나 자연수 곱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4 곱하기 7이 2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4 곱하기 0.7을 하면 여기에서 소수 한 자리, 여기에서 소수 한 자리니까 합쳐서 소수 몇 자리? 소수 두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칸 당겨서 28에서 두 칸을 왼쪽으로 당겨서 0.28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소수끼리의 곱셈도 어떻게 했다? 분수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수 곱셈을 먼저 하죠. 그죠? 1.2 곱하기 23이니까 자연수 곱셈은 12 곱하기 23을 먼저 해요. 그럼 12 곱하기 24 하니까 276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 소수 한 자리고 여기에 소수 한 자리니까 합쳐서 얘는 소수 두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두 칸 당겨서 2.76에서 하나, 두 칸 당기니까 2.76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곱의 소수점 위치. 잘 보세요. 우리가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하면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1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10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두 칸, 100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세 칸 가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10, 100, 100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가서 수가 커지는 거야. 근데 0.1을 곱하면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 0.01을 곱하면 왼쪽으로 두 칸, 0.001을 곱하면 왼쪽으로 세 칸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0.1이나 0.01이나 0.001을 곱하면 처음의 수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소수점 위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0.03하고 0.07을 곱하면 먼저 3 곱하기 7, 21부터 먼저 하잖아요. 21에서 얘 두 자리고 얘 두 자리니까 합쳐서 몇 자리? 네 자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21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당겨서 소수점이 여기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가 3단원하고 4단원 배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시험을 쳐볼 테니까 앞에 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선생님 시험지 주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시험 칩니다.
이거 오답노트 잊어버리지 말고 꼭 들고 다니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이제 마무리하고 시험지 쌤 주세요. 음. 시험지 낸 사람은 C 단계부터 고치도록 합니다. 오늘 3회 할 차례죠.
자, 3회에 2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자, 1분에 1400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고 1분에 1300m를 가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럼 동시에 출발을 했다면 자, 적어봅시다. 1분마다 몇 미터 차이 날까요? 1분마다 100m씩 차이 나요. 그러면 3시간 40분이라고 하는 거는 3시간 40분은 분으로 고치면 몇 분일까요? 일단 3시간이 분으로 하면 60분 곱하니까 180분하고 40분을 더 합쳐서 220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40분 후라고 하는 건 220분 후니까 아까 1분에 100m 차이 난다고 했어요. 그럼 220 곱하기 100 했는 22,000m가 차이 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킬로미터로 물어봤으니까 22km를 더 많이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다음 분수들 중에서 1에 가장 가까운 분수는 어느 거냐 그랬어요. 자, 필기해 보세요. 분모하고 분자 차이가 전부 다 1인 분수죠. 1인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어디에 가까우냐면 1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1에 가장 가까운 거는 얼마냐면은 50분의 51이에요. 실제로 소수로는 1.02가 돼요. 그 다음에 12번. 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2와 4분의 1 더하기 1과 3분의 2 빼기 2와 2분의 1은 분모를 뭐로 통분을 할까요? 4하고 3하고 2니까 12로 최소 공배수 통분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3을 곱했으니까 위에도 3을 곱해서 12분의 3이고 두 번째는 분모를 12로 만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위에도 4를 곱하면 8이고 얘는 6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얼마냐면은 1과 1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3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5 얘도 6으로 통분해보면 4와 6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또 12로 통분하면 4와 12분의 2예요. 그러면 지금 1과 12분의 5보다 크고 뭐가? 2분의 네모가 4와 12분의 2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6을 곱해야 12가 되고 얘도 6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가분수로 고쳐보면 얘는 12분의 17이고 얘는 12분의 네모 곱하기 6이고 얘는 12분의 50이 돼요. 그러면 여기 17보다 커야 되고 분자가 50보다 작아야 돼. 그죠?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 들어가면 될까요? 네. 4는 될까요? 5 될까요? 6 될까요? 7 될까요? 8 될까요? 9는? 9는 안 돼요.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 4, 5, 6, 7, 8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13번 봅니다. 자, 긴 나무 토막을 5토막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한 번 자를 때 2와 6분의 5분이 걸리고 한 번 자르고 나서는 5분의 3분을 쉽니다. 그죠? 그러면 5토막 만들려면 몇 번 잘라야 될까요? 몇 번 잘라야 될까? 우리가 예를 들어 2토막을 만들려면 한 번 자르면 되잖아. 그지? 2번 자르면 3토막이 되고 3번 자르면 4토막이 되고 4번 자르면 5토막이 되는 거예요. 자르는 건 4번 잘라요. 그리고 쉬는 건 몇 번 쉴까요? 자, 마지막 4번째 잘랐을 때에 마지막 4번째 딱 자르고 나면은 일이 모두 끝난 거야. 그죠? 그럼 4번째 자르고 난 다음에 쉴 필요가 있어요? 쉬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쉬는 거는 몇 번 쉬는 거냐면 3번 휴식하는 거야. 그래서 자르는 거는 4번 자르고 쉬는 거는 3번만 쉬면 돼요. 자, 그러면 자르는 시간은 지금 아까 2와 6분의 5라 했으니까 2와 6분의 5를 4번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니까 얼마냐면은 11과 3분의 1분이에요. 자르는 시간은. 그러면 3번 휴식 시간은 5분의 3분, 5분의 3분, 5분의 3분 3번 더하니까 5분의 9분 걸려요. 1과 5분의 4분이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1과 3분의 1 더하기 1과 5분의 4를 해보면 통분하면 11과 15분의 5, 1과 15분의 12 합치니까 13과 15분의 2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다음에 15번. 자, 가로가 1m, 세로가 99cm인, 자,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1m라고 하는 건 100cm입니다. 그죠? 세로가 99cm예요. 그럼 우리가 단위 넓이 1제곱cm짜리는 가로로 몇 개가 있겠어? 100줄이 있고 세로로 몇 개가 있겠어? 99줄이 있겠죠. 그러면 전체 개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체 개수는 100 곱하기 99를 해야 되니까 9,900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7번. 기역 니은과 기역 비읍 시을 리을은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요거 평행사변형 두 개 넓이를 합친 다음에 그죠? 두 개를 합치고 여기 지금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 넓이를 두 개를 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지금 색칠한 부분만 넓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평행사변형 하나 넓이는 실제로 12 곱하기 높이가 3입니다. 12 곱하기 3 더하기 12 곱하기 3이에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요게 4고 요 높이가 3이죠. 그죠? 요 높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3 나누기 2가 삼각형 한 개 넓입니다. 또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또 뺍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하면은 얼마? 30, 30 더하니까 60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18번.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이 될 수 있는 거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의 대응각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이거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각, 기역, 이응, 시읒이 대응각이라 할 수 있고 그거는 요거를 대칭축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요거를 대칭축으로 한다면 요게 대응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각, 미음, 리을, 디귿이 우리가 대응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C단계 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 B단계도 한번 펴보세요. B단계. B단계 1번에 자, 거스름돈을 물어보는 거는 3,000원에서 전체 가격을 빼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전체 금액은 350원짜리 공책 6건 요거 하고 250원짜리 지우개 2개니까 250 곱하기 2를 합친 것을 요게 물건 가격이잖아요. 그거를 3,000원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가로가 112, 세로가 144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벽지를 남는 부분 없이 잘라서 가장 큰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해. 그지? 그러니까 112하고 112랑 144의 뭐를 찾아야 된다? 최대 공약수를 찾아봐야 돼. 2로 나누면 56, 2로 나누면 72, 또 2로 나누면 28, 2로 나누면 36, 또 2로 나누니까 14, 2로 나누면 18, 또 2로 나누면 7, 그다음에 9 이렇게 되니까 최대 공약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걸로 다 곱했는 게 최대 공약수겠죠. 그럼 이 4번 곱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를 4번 곱해요. 이 4번 한번 곱해봐. 얼마 돼요? 그렇죠. 16이죠. 그리고 14번. 가와 나 기계가 있는데 가는 9일마다 점검을 하고 나는 12일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점검한다는 거는 9의 배수 또 12의 배수 되는 날에 점검을 하겠죠. 그러면 동시에 점검한다는 거는 둘의 공배수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처음으로 점검하는 거니까 공배수 중에서도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자, 9하고 12는 뭐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3, 3은 9, 3, 4, 12.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3이고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이렇게 니은자 곱했는 게 최소 공배수죠. 그러면 36일이 최소 공배수예요. 그래서 36일 후에 다시 동시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1번에 우리가 이거 누름못은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죠? 색종이가 한 장이면 누름못은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죠. 근데 2장이 있으면 2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6개. 그 다음에 3장이 있으면 또 2개가 더 필요하니까 8개. 4장이 있으면은 10개 필요하고 5장이 있으면 12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 관계식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누름못은 색종이 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누름못의 수는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2번. 분모와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분모가 가장 큰 것부터 차례로 3개 쓰시오. 그랬어요. 자, 나눕니다. 그럼 먼저 똑같이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2로 나누면 45분의 9가 돼요. 그지? 그 다음 이번에는 3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3으로 나눠보면은 30분의 6도 될 수 있어. 또 뭐로 나눌 수 있을까? 6으로도 나눌 수 있어. 6으로 나누면 15분의 3도 될 수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30번. 이 중에서 가장 큰 분수는 자, 5분의 2, 12분의 5, 7분의 4, 20분의 7이에요. 가장 큰 거는 절반 넘어가는 게 이게 7개 중에 4개니까 이게 가장 큰 수겠죠. 가장 큰 수.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어느 걸까요? 네, 이게 가장 작은 수예요. 물론 통분을 다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계산은 요거에서 요거 뺏는 거를 답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게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답 구하세요. 그 다음 34번. 자, 네모에다가 요걸 더하면 13과 7분의 5입니다.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13과 7분의 5에서 빼기 10과 9분의 4를 빼면 돼요. 그죠? 그럼 이것도 통분해서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세요. 그 다음 38번. 자,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요. 30, 20이래. 근데 여기에서 한 변이 20인 정사각형을 잘라냈대. 요게 20이니까 요게 10 남은 거야. 그죠? 그러면 남았는 거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10 곱하기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넓이가 얼마예요? 200제곱센티미터 되겠죠. 다음 42번. 자, 기역, 니은, 이응의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고 기역, 디귿의 길이가 14예요. 이게 14. 그러면 니은, 리을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마름모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한 대각선하고 다른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35가 됩니다. 그럼 나누기 2를 하기 전에는 네모 곱하기 14는 35의 2배인 70이 돼야 돼. 70. 그러면 네모는 70 나누기 14예요. 70 나누기 14하면 얼마일까? 70 나누기 14하면 5cm가 되겠죠. 그죠? 잠깐만. 기억 디귿이 14? 뭘 잘못했는데? 아, 전체가 35가 아니네. 미안해요. 요거 하나가 35라고 했네. 그죠? 그러니까 마르모 넓이는 35가 아니고 35의 4배. 4, 5, 20, 140. 이건 2배 하면 거꾸로 하면 280. 280을 14로 나눠야 돼. 미안해. 그러면 저 대각선 길이는 20cm가 돼요. 그죠?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쳐봐요. 자, A도 꺼내서 한번 고쳐봐요. 그다음 A에서는 를 한번 볼까요? 아, A 29번 하나 보고 나가서 한번 스스로 한번 고쳐봅시다. 0.36을 기하 분수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죠? 0.36은 100분의 36이야. 그러면은 기하 분수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약분하니까 2로 나누면 18, 2로 나누면 50. 또 더 약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또 2로 나누면 9가 되고 2로 나누면 25. 그럼 이제 더 이상 약분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25분의 9가 기하분수예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합은 9 더하기 25를 하니까
34가 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밖에 나가서 한번 고쳐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